리딩으로 리드하라. 이지성. 안녕하세요. JJ 꿈책방에 방문해 주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지성 작가의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할까요? 그리고 책을 읽은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서에는 생각보다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민들이 책을 읽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을 알까 봐서요. 그래서 글자를 읽지 못하도록 교육도 안 했지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 때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이겠지만 평민들이 그들에게 대항을 할까봐 두려웠던 거였지요. 맞습니다. 독서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글자를 읽고 뜻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리고 나도 그들 이상으로 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게 되겠지요. 저도 매년 50권의 책을 12년 동안 읽고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책을 접하고 더욱 힘을 받아 책을 읽었습니다. 이지승 작가의 리딩으로 리드하라란 책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술 대신 철학 고전에 취하겠다. 아인슈타인. 식물에 물을 주고 나중에 보면 물의 흔적조차 발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식물은 자란다. 인문고전 독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특히 철학고전 같은 경우 그렇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철학고전을 한 권씩 뗄 때마다 사고의 수준이 달라짐을 느끼게 된다. 두 종류의 책이 있다. 고전과 비고전. 고전은 짧게는 100년에서 200년 이상 살아남은 책을 말한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두 개의 계급이 존재했다. 지배하는 계급과 지배받는 계급. 전자는 후자에게 많은 것들을 금지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인문고전 독서였다. 황용길 교수의 부자교육, 가난한 교육이라는 책이 있다. 미국 부자 계급의 교육이 가난한 계급의 교육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우리나라가 사실상 미국의 가난한 계급의 교육을 따라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가난한 계급에 실시할 목적으로 만들어 실제로 오늘날 미국 공립학교에서 시행 중인 교육과정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현재 각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급진적인 것이다. 인문학 학습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치적 삶을 가르치며 진정한 힘이 존재하고 있는 공적 세계로 그들을 확실하게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두뇌의 수준은 그가 읽고 있는 책의 수준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의 교육과정이 리더의 두뇌를 가진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문고전 중심의 사립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공장의 부품 같은 두뇌를 가진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립학교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50분 수업하고 10분 쉰다. 이것은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공장에서 1시간 일하고 잠시 쉬는 것과 같다. 나는 여러분들이 인문고전으로 1000년에서 2000년 된 지혜의 산삼을 두뇌에게 실컷 먹이기를 권한다. 우리나라 10대들이 받고 있는 학교 교육은 직업 군인과 공장, 노동자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었던 교육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왜 우리나라 학생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걸까?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시키는 일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교육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가 깊은 대화를 통해 지혜와 진리를 터득하고 발견해가는 교육이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석학들 중에는 역사나 철학을 외면하고 자신의 연구 분야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축적한다 한들 백과사전은 될 수 있을지언정 천재는 될 수 없다. 천재는 지혜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수학과 과학의 천재들은 원리 자체를 만들거나 발견한 사람들이다. 기존 원리를 터득하는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원리를 창조하거나 발견하는 교육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천재들의 공통점은 1. 고전에 심취했다. 2. 창조했다. 3. 새로운 고전을 집필했다. 이다. 아이작 뉴턴은 초등학교 시절 꼴찌였는데 교장이 인문고전을 권해 거기에 따랐다. 윈스턴 처칠은 전교 꼴찌였다. 어머니 권유로 인문고전 독서를 하루 평균 4-5시간씩 책을 읽었다. 토머스 에디슨은 초등학교 입학 후 3개월 만에 퇴학당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체 교육을 했고 에디슨은 도서관을 통째로 읽어버리겠다며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다. 지식은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가 있을 때 생겨난다.
다름 아닌 그 지혜를 갖는 것을 나는 인문고전 독서를 통한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일이 없기로 유명하다. 왜 그럴까? 실제로 궁금한 게 없기 때문이다. 물음표를 떠올리는 능력을 잃어버려서이다. 철학고전 독서 교육은 지혜에 도달할 때까지 왜? 라고 묻게 만든다. 독서의 목적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두기 바란다. 그것은 아이의 두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지이다. 인문고전 독서는 두뇌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변화는 단 한 페이지를 넘기는데 하루 혹은 일주일 이상의 노력을 요하는 어려운 책들을 읽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독서에는 동기부여와 칭찬 그리고 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밑줄을 긋게 하라. 필사를 위해서다. 칼을 빗에는 지능이 떨어지는 아들을 천재로 키운 비결을 책으로 썼다. 그는 자녀에게 책을 읽어라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엄밀하게 선정한 인문고전이 가득 꽂힌 책장을 선물했다. 이로 인해 아이는 자연스럽게 책은 사랑의 선물이며 책을 읽는 행위는 멋진 선물 꾸러미를 푸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카를은 아이가 하루에 2시간 이상 독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철학자의 두뇌를 가진 사람은 순식간에 경제를 지배해버린다. 이유는 경제활동이 곧 두뇌활동이기 때문이다. 철학고전 독서로 다져진 두뇌는 시장의 본질을 본다. 평범한 책만 읽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볼 수 없는 그 무엇을 본다. 얼쇼리소의 희망의 인문학에서 여러분은 이제껏 속아왔어요. 부자들은 인문학을 배웁니다. 인문학은 세상과 잘 지내기 위해서, 제대로 생각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외부의 어떤 무력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때 무조건 반응하기보다는 심사숙고해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공부입니다. 이유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인문고전의 독서왕이자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철학과 경제학의 특별한 관계는 최초의 철학자는 최고의 경제인이었고 불을 다루는 학문을 창시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경제학자는 철학과 교수이자 철학고전 저자였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케인스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므로 잉여 인간들을 없애야 한다는 악마적인 주장을 편. 인구론의 저자 토머스 멜서스의 열광적인 신봉자였다. 황인종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황하론의 추종자이기도 했다. 케인스가 주축이 되어 설립된 것이 세계은행과 IMF이다. 금융전쟁은 곧 두뇌전쟁이다. 가난한 사람은 독서로 부자가 되고 부자는 독서로 귀하게 된다. 과거의 부자인 왕과 귀족들은 신분제도를 만들어서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현대의 부자들은 교육제도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 셀비 데이비스 철학과 신학은 네가 투자를 하는데 더없이 좋은 배경이 될 테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철학이 있어야 하지. 존 템플턴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라. 짐 로저스 철학을 공부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라. 역사를 공부하라. 그의 조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자신만의 철학으로 투자하라. 한국의 젊은 부자들은 사기 열전, 로마 제국 쇠망사,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을 좋아하는 도서로 선정했다. 경영은 인간이다. 인문고전이 인간에 관한 최고의 지침서이기 때문이다. 리더들은 문학고전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철학고전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을, 역사고전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배웠다. 이병철의 인재경영은 논어에서 나왔고 정주영의 의지경영은 책은남과 대학을 비롯한 여러 고전에서 나왔다. 요즘 미국에서는 지는 MBA 또는 MFA라는 말이 회자된다. MFA는 Master of Fine Arts의 영문 약자로 인문학 석사를 지칭한다. 가장 어려운 것이 경영이다. 경영은 인간을 움직여서 변화라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조행위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플라톤의 대화편, 손무의 손자병법, 공자의 논어가 경영자들에게 최고의 영감과 지혜를 제공해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피터 드러커가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활용해서 개발한 2가지 질문 1. 만일 당신이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뛰어들 것인가? 2.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크라테스식 질문법. 그는 자신이 무엇을 아나라고 믿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상대가 자신이 그동안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착각에 불과하며 사실 자신이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까지 계속한다. 경영의 승패는 경영자가 일의 본질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경영자들은 고전 중에서 병법서를 많이 읽는다. 그 병법서 중 가장 훌륭한 7권을 무경칠서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강태공의 육도. 2. 황석공의 삼약. 3. 손무의 손자병법. 4. 오기의 오자병법. 5. 사마양조의 사마병법. 6. 우료의 우료자. 7. 이정의 이공병법. 그 외에 제갈량의 제갈량집과 손빈의 손빈병법, 관중의 관자, 상항의 상문서, 한비의 한비자,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 그리고 묵자가 좋은 책이다. 최고의 경영자는 본질 경영, 전략 경영, 인재 경영의 달인이어야 한다. 본질 경영과 전략 경영의 완벽한 교과서가 플라톤의 대화편과 손자병법이라면 인재 경영의 교과서는 논어다. 공자의 사상은 점차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그는 순수하고 혁명적이기까지 했던 초기 유학을 지100계급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전락시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과 조선의 유교가 출현한 것이다. 인문고전이 천재의 두뇌 그 자체이고 인문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천재와 대화하는 행위임을 마음으로 깨닫는 일이다. 존재끼리의 토론은 서로 존재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어설픈 토론을 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토론 모임보다는 발표 모임을 권하고 싶다. 책의 내용만 말하지 말고 책을 읽으면서 느낀 감정을 표현하기를 권한다. 하루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밥과 잠을 허락하지 않는 규칙이 있었다. 하루에 밥은 3번 먹으면서 책은 3권을 읽지 못하고 잠은 4시간 넘게 자면서 책은 4시간 이상 읽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규칙이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책이지만 인문고전인 인간이 주인공이다. 그들은 왜 그토록 무서운 각오로 책을 읽었던 걸까? 천재들은 자신이 평범한 두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 위편 3절이란 공자가 주역을 얼마나 열심히 반복해서 읽었던지 주간을 묶은 가죽끈이 3번이나 떨어졌다라는 뜻이다. 중국 송나라의 대문호 구양수는 300자 암송 독서법을 권했다. 매일 300자씩 외우면 4년 반 만에 끝낼 수 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그러면 귀신도 통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귀신의 힘이 아니라 정신의 끝이다. 관중. 낮은 수준의 인문고전 독서에는 사색이 없다. 5수로의 책을 술술 암송하면서도 그 의미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고 했다. 맹자는 마음의 기능은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얻는 것이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 라고 했다. 주자는 책을 읽는 방법은 다를 게 없다. 글을 숙독하면서 정밀하게 생각하라. 그렇게 오래도록 하다 보면 깨닫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장자는 읽고 사색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진다 라고 했다. 퇴계이왕은 낮에 읽은 것은 반드시 밤에 깊이 사색해야 한다. 율곡이인은 책을 읽으면 반드시 그 이치를 궁리하고 탐구해야 한다. 정조는 궁리 및 경물하여 깊이 파고들어라. 그럴 때라야만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서구이익은 단지 과거를 치르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입술은 썩고 이가 문드러지도록 책을 읊어도 희고 검은 것에 대해 말은 할 줄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장님처럼 되고 만다. 백호윤유는 사색한 것을 글로 기록해야 한다. 고봉기대승이 밝힌 독서의 핵심은 1. 읽어라, 2. 외워라, 3. 사색하라, 4. 기록하라 였다. 베이컨은 독서는 오로지 사색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존 로크는 독서는 단지 지식의 재료를 얻는 것에 불과하다.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사색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에드먼드 버크는 사색 없는 독서는 전혀 씹지 않고 삼키기만 하는 식사와 다를 바 없다. 쇼펜하우어는 사색의 대용품에 불과한 것, 그것이 바로 독서다. 엘빈 토플러는 내 통찰력의 근원은 끊임없는 독서와 사색이다. 천재들의 인문고전 독서법의 핵심인 반복도서 필사사색은 깨달음을 향해 있다.
깨달음이 있는 독서란 책을 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요.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말이 적으니 말을 적게 한다. 천재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조기 독서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아이들은 유치한 내용만이 아니라 고급 정보도 소화할 수 있어요. 내용이 어려우면 상상하게 됩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조금 무서웠고요. 한편으로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저 같은 평민이 책을 읽으면 주인에게 두들겨 맞지 않았을까요? 상놈이 양반 행세를 하려 한다라는 죄명으로 말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주변에 책이 있는 곳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스24 같은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주문했는데 최근에는 가까운 곳의 도서관을 찾아가 책을 빌립니다. 독서는 취미 생활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인문학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아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것이 미래의 흐름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책을 읽고 계신가요? 어떤 책을 읽고 싶으신가요? 오늘 얘기가 그 해답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밤 꿈에서는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고르시는 꿈을 꾸실 겁니다. 내일 아침에 좋은 책 한 권을 옆에 끼고 집은 나서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감사합니다.